이미 우리 노화 다 시작했잖아요. 능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다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 엣지를 딱 주고 처지는 나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돼요.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의 또래 친구분들 그리고 언니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구독자님 요청이고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저의 소중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오래전에도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었거든요. 그 직장인 메이크업 루틴. 근데 또 디올 제품 빼고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국 제품으로 그 메이크업 루틴을 좀 보여달라고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구독자님이 40대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제품 40대 메이크업에 적합한 몇 가지 제품을 조금 모아봤고, 제가 100% 한국 제품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또 없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품은 한국 제품이 아닌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킨케어, 모이스처라이저까지는 다 끝낸 상태고 선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이건 센텔라 제품이고요. 이건 제가 그 올리브영 글로벌에서 뭔가 시켰을 때 이렇게 샘플로 왔던 거였는데 몇 가지 한국 제품을 좀 써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넘버즈인 톤업 되는 거, 에스트라 제품, 미국에서 더 유명한 조선미녀 뭐 이런 것도 써보고 이거저것 이렇게 트라이는 많이 해봤는데, 근데 이게 가장 그 파운데이션하고의 그 이질감이 안 들고 가장 잘 먹더라고요. 선크림하고 파운데이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파운데이션을 써도 어떤 선크림을 쓰면은 이렇게 무너질 때 되게 좀 못생기게 무너지거나, 이 선크림을 썼을 때 이렇게 됐다, 저 선크림을 썼을 때 저렇게 됐다, 이걸 제가 조금 찾게 되더라고요. 이 회사도 잘 몰랐었어요. 스킨 천사? 이름도 조금 유치한 것 같고 아무 그 정보 없이 그냥 썼던 거였는데, 이거를 쓰면 화장이 딱 잘 먹고 무너진 화장 수정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워터리한 그런 제형이고요. 바르기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서 약간 그 세럼같처럼, 크림보다는 세럼 제형에 가까운 텍스처이고, 그래서 얼굴에 발랐을 때도 굉장히 촉촉하고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 인기가 많은 건가, 나만 지금 좋다고 느끼는 건가. 찾아보니까 미국 사람인데 한국 제품만 쫙 모아가지고 리뷰를 해놓은 거예요. 엄청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한 10가지 한국 선크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슨 실험도 하고 뭐 엄청 공들여가지고 리뷰를 해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 이 제품이 1등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 나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번에 지금 글로벌 올리브영에서도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켰어요, 저도. 그러니까 가벼운 제형에다가 이제 수분감이 넘치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화장 좀 지속력도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루틴을 보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우선 한국이 아닌 이제 하와이에 살고 있고, 저는 또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러 나갈 때는 얼마나 이렇게 화장을 팍 하겠어요.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도 아니고 그 한국의 그 직장인의 그 분위기를 또 캐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와이 산지 11년째가 됐는데, 우선 저는 한국인에 비하면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 나이대에 비해서도 좀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일도 그렇고 보여드려야 되는 제품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이 구독자님이 주신 미션 그리고 저한테는 챌린지.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하세요 막 제가 자신있게 이런 거는 아닌데, 최대한 그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또 아침에 출근하는데 평소에 하는 화장처럼 막 풀 메이크업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이제 출근 전에 어떻게 화장을 할지 제가 상상을 하면서 지금 해볼 거거든요. 아침에 물론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약간의 흡수를 시키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크림 다음에 이 CC 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이 제품도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요것만 발라도 얼굴이 조금 봐줄만 해주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런 그린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얼굴 특히 이렇게 홍조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골고루 잘 발라줍니다. 특히 이 제품은 저는 여행 가서 이제 메이크업 안 할 때 이 제품만 이렇게 좀 발라주는 편인데, 톤업 되고,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컬러 코렉트예요. 그래서 수분감도 넘치고 가벼운 제형이고,
그래서 이 제품이 무슨 그런 잡티 막 커버 뭐 이런 게 되는 건 아닌데 가볍게 이제 톤업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결 정리되고, 한국에서는 이제 파운데이션보다 쿠션을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평소에 제가 화장 안 할 때는 이런 CC 크림 이런 거 바르고,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예의가 있어야겠다 이럴 때 가끔씩 이제 쿠션을 써주는 편인데, 상상을 해보거든요. 이제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이걸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쿠션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제품도 워낙 잘 나오고 종류도 엄청 많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쉽게도 한국 제품에 쿠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제품을 쓰겠습니다. 샹텔카이 제품이고요. 백화점 쿠션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고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런 CC 커렉터, 비비크림, CC크림 이런 거를 바른 이유는, 이런 제품을 쓰면은 일반 다른 쿠션을 써도 훨씬 더 예쁘게 먹고 지속력도 좋고 무너짐도 예쁘게 무너진다는 거. 이런 톤업, CC크림, 비비크림 그리고 쿠션, 이 조합을 굉장히 좋아해요. 파운데이션보다 좀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우선 편하잖아요. 이런 크림은 그냥 손으로 빡빡빡빡 이렇게 발라도 되고, 그리고 쿠션은 또 워낙 좀 많이들 쉽게 사용하시는 제품이니까. 그래서 전 이거는 한국 제품 더툴랩,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샹텔카이 쿠션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미매트, 그래서 막 이렇게 광이 나거나 엄청 촉촉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커버가 잘 되고, 바르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그냥 내 피부처럼 피부결 되게 좋아 보이는, 세미매트라 그래가지고 건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건조한 느낌은 없고 요거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컬러가 저한테 약간 밝은 컬러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어두운 거는 또 너무 까맣고 좀 허옇게 보이지만 좀 시간 지나면 조금 이제 맞춰지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커버도 잘 되고, 이쪽은 안 바른 쪽이고요, 이쪽은 바른 쪽이고요. 퍼프 이거 말고 약간 좀 이거보다 통통한 거 좀 있는데 그것도 써보고 싶어요. 그것도 좋아 보이던데, 제가 요즘에 이제 파운데이션 바를 때도 이 퍼프 쓰고, 그리고 이제 크기가 커서 그런지 그냥 몇 번 이렇게 빵빵빵빵 흔들기면은, 제가 몇 가지 제품은 이제 한국 제품이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파우더가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잘 쓰시는 그런 제품을 해보려고 해요. 구하기 쉽고. 그래서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고요. 이제 이 제품은 정말 소량만 쓰셔야 돼요. 좀 잘 펴가지고, 지금 바르는 건 이제 눈썹 때문에 살짝. 그래서 40대 직장인 메이크업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피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눈썹, 그 다음에 약간의 컬러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한국 제품이에요. 슈에무라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드버리라는 회사 제품이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밝은 컬러예요. 제가 이거를 컬러별로 가지고 있는데 슈에무라가 막 훨씬 낫다 막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훨씬 싸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제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에서 시키실 수 있고. 손님 뭐 메이크업 해드릴 때도 가장 답답할 때가 눈썹 정리 이렇게 안 돼 있는 분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아무리 화장을 막 뻔질나게 예쁘게 해놔도 눈썹 때문에 뭐 2% 부족한 게 아니라 한 50%는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눈썹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썹이 진짜 그런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눈썹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울 집으려고 디올 제품 들었다가 갑자기 디올 제품 빼고 라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쓰는 거울마저도 지금, 그래서 혹시 그 구독자님이 디올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눈썹 좀 되게 소프트하고 좀 옅게 그리는 게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렇게 짙은, 힘있고 짙은 그런 눈썹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약간의 탈색도 좀 추천을 드리고,
근데 색깔을 죽여놓으면 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제가 평소에 쓰는 거는 조금 더 커버가 되는 아이 메이크업 프라이머를 쓰는데, 이 제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 올리브영에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메이크업 프라이머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게 진짜 화장의 퀄리티를 되게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시간 지나가지고 여기 쌍꺼풀 막 크리즈 생기고, 그리고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이런 거 발랐을 때 번져 있으면 이제 모양 빠지잖아요. 아이 메이크업의 그 지속력 엄청 많이 달라지게 하고, 아이섀도우를 발랐을 때도 그 본연의 컬러가 좀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프라이머를 쓰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걸로 약간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고요. 아침에 시간도 없는데 눈화장 이렇게 막 할 시간 없잖아요. 아이섀도우는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좀 유행하는 예쁜 그런 거를 보여드려나 했는데 그런 게 없고요. 우선 이거는 제가 데일리로 정말 많이 쓰는 홀리카 제품이에요. 그리고 음영 줄 때 쓰는 용으로 특히 이 컬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쉬머한 거 그런 거 쓰셔도 되는데, 우선 좀 음영을 주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음영을 줘요. 눈 아래에도. 40대 직장인한테 어떤 메이크업이 어울릴까,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들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뭐가 좋을까 막 이러고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컬러 하나로 눈 전체에 이제 음영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뷰러, 이 아이래쉬 컬링하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특히 40대 이상인 분들, 눈썹이 워낙 짧다 보니까 뭐 그거 해봤자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은 속눈썹마저도, 그러니까 뷰러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화장을 진짜 생짜로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이제 밖에 나갈 때 있잖아요.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 때, 그럴 때는 이거를 또 올려주거든요. 이미 우리 노화 다 시작됐잖아요. 눈꺼풀도 계속 누르고 있고, 지금 누구보다 이제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꺼풀도 이렇게 내려와서 눈을 좀 더 처져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 얼굴에서 이 위쪽, 북쪽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다 올려줘야 돼요. 아주 미세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모이다 보면은 이게 리프팅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눈썹이 짧고 없다고 하더라도 뷰러 하시는 거 정말, 그러니까 마스카라는 생략을 해도 뷰러는 꼭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라인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라이너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진짜 많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바깥에 꼬리를 빼거나 이제 이런 것보다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사이만 잘 메꿔줘도, 그러니까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이고 눈에 좀 힘이 있어 보이고 생기도 있어 보이고 이렇거든요. 블랙 컬러보다는 브라운이나 닥 브라운 같은 그런 컬러, 이런 걸로 이렇게 안에만 이렇게 살짝 메꿔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이 눈썹의 바깥으로 안 나가게, 워터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메꿔주시는 게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딴 얘기인데, 40대 이전의 분들이시거나 현재 좀 40대이시거나 벌써 노화가 시작됐다 이런 게 느껴지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이크림을 정말 잘 바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또 굉장히 후회되는 부분이 아이크림 제대로 안 바른 거거든요. 이게 요즘에 정말 특히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처지는 게 당연히 보이죠. 근데 화장을 할 때 확실히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저조차도 약간 눈을 들어줘서 해야 되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메이크업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눈 화장 해드릴 때가 너무 안타깝고, 나도 저렇게 살이 저렇게 될까 좀 무섭기도 하고, 아이섀도우 블렌딩 한다고 왔다 갔다 해주는데 이 살이 이렇게 갔다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펴드려야 돼요. 그만큼 이제 탄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특히 여기 밑에만 바르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이 눈두덩이 여기도 꼭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어리신 분들이 계시냐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바르시길 바래요. 튀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 정도 아이라인 하고 이렇게 내려서 그릴 수도 있고, 저는 꼬리를 빼줘야지 성에 차기 때문에 꼬리까지는 좀 빼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국 제품이 아니에요. 거의 뭐
90% 이상은 다 이 아이라이너를 썼을 거예요. 한두 번 정도 디올 아이라이너 썼고, 이제 캔메이크 이 제품인데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정말 얇은 심이어가지고 속눈썹 메꿔주는데 너무 좋고, 지속력 너무너무 좋고, 번지는 거 없고, 제가 여태 써본 아이라이너, 젤 아이라이너 중에서는 진짜 최고로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것도 이제 홀리카 제품인데, 이런 진한 컬러 있잖아요. 이런 걸로 아이라이너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아이라이너 풀어주면은 훨씬 지속력이 오래되거든요.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내 눈에 음영이 더 생기고 아이라인 이렇게 띡 그런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이감 있어 보이고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베이스로 이런 매트한 제형의 아이섀도우를 깔아줬는데 40대 이상 분들한테 아주 약간의 그런 은은한 그런 쉬머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좀 얼굴이 조금 화사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그러니까 매트만 발라놓으면 굉장히 좀 텁텁해 보이는 게 있어요. 건조해 보이고 주름 부각도 돼 보이고, 그래서 정말 잔잔한 쉬머함을 약간 얹어주면 또 분위기가 좀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디올 아이섀도우였었어요. 근데 오늘 저의 미션은 디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여가지고 그런 제품 중에 뭐가 있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출근하는 거고 간단하고 이래야 되니까 여기 제품 많이 아시죠? 투쿨포스쿨 여기 제품. 이 펜슬 타입의 아이섀도우인데 애교살 그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컬러감이 있는 펜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컬러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쓰시기에 또 이제 다가오는 가을에도 조금 적당할 것 같고 좀 분위기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참고로 제 손이 되게 까맣잖아요. 보통의 21호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색감이 훨씬 더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손이 까맣다 보니까 이런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써보자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펜슬 타입이다 보니까 엄청 쉬워요. 빨리 할 수 있고. 모브 온이라는 컬러를 써볼게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파티 가는 거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잔잔한 쉬머함이 올라와요. 지금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좀 자연스럽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그냥 되게 쉬워요. 그냥 이게 또 좋은 거는 요거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다 잘 묻거든요. 이게 지금 얹어주셔도 되고, 또 이런 거는 이제 내 파우치에 하나 딱 넣어가지고 수정 화장이나 할 때 조금 더 얹어주고 싶다 그럴 때 그냥 이제 펜슬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상당히 조금 휴대성도 좋고, 눈두덩이 뿐만이 아니라 눈 아래 언더 아이 메이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되게 인상을 되게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특히 눈과 눈썹 사이가 이렇게 짧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여기 아래를 아이섀도우 컬러감을 조금 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컬러로, 근데 또 이게 펜슬이어서 좀 자극감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살살살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애교살처럼 이렇게 그림자를 줄 수도 있고요. 디트임, 이거는 정말 이 선택적인 거고, 눈 모양에 따라 이제 필요하신 분, 필요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전에 사봤던 제품인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트임 전용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그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던 건데, 이런 제품 없으시면은 립 라이너, 이런 정도의 컬러 립 라이너 쓰셔도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터주고 싶은 이 부분에다가 트임을 좀 줍니다. 훨씬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만약에 화장을 좀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몇 가지를 진짜 생략을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아까 이제 아이라이너 풀어줄 때 썼던 그런 딥한 컬러로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40대 이상의 직장인분들이시면 이렇게 후배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좀 엣지 있게 보이게. 이거는 제가 지금 상상하는 거였는데, 아이라인을 안 그리면은 너무 좀 순둥해 보이는 거 같고, 순둥하고 좀 착하게 보이는 거 같고, 아이라인을 그리면은 내가 좀 이렇게 세 보이는 거 같고, 제가 좀 그래서 이 아이라인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라인 하나로 이런 엣지를 딱 주고 좀 더 에너지가 있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상태에서 뭐 애교살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밑은 좀 밝아 보이는 게, 조금 사람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제품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투쿠포스콜 그 펜슬인데, 애교살 그리기에 너무너무 좋은 컬러예요. 이게 쉬어 누드라는 컬러고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컬러고, 원래 여기에서 유명했던 게 이 샤이닝 린넨 이거라서 이거를 되게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컬러가 훨씬 밝거든요. 조금 더 자연스럽거나 덜 티나게 보이기에 좋은 거는 이 쉬어 누드라는 컬러가 너무 좋습니다. 눈밑 중앙 있잖아요. 그다가 살짝 그리고 요 같은 컬러를 여기 눈 앞머리 이런 데다가 조금 밝게, 훨씬 좀 눈을 좀 밝아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음영적인 그런 컬러 아니라 약간의 밝은 컬러로. 그래서 아까 그 샤이닝 린넨 이런 컬러가 어쩌면 여기 바르기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이것도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너무 유명하고 구하기 쉬운 거니까 키스미 마스카라이고요. 제가 써본 로드샵 마스카라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컬링력, 시간이 지나도 주저앉지 않는 느낌이 이게 제일 좀 강력하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했습니다. 이게 눈썹 컬링을 해주면 이렇게 올라가요. 아이래쉬 컬링 그 뷰러 꼭 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컨실러 이 제품 되게 추천드려요. 더샘의 요거 특히 여기 셀몬 컬러, 이 컬러 이렇게 피치빛 나는 이 컬러, 정말 얇은 붓으로 진짜 소량만, 이런 것까지 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제 팁으로. 이거 너무너무 좋고 가격도 너무 착하고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여기 뭐 이런 컬러는 연두색, 이 그린빛은 이제 조금 붉은기 있는 거 가릴 때 좋고, 기미나 잡티 이런 거를 조금 더 커버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요 컬러도 있어서 한국 제품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이 크림 제형은 뭐 이런 걸 다 가려줘도 되는데, 아침에 막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막 이렇게 가릴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펜 타입. 이것도 한국 제품은 아니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겨 쓰고 있는 샹테카이 제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컨실러는 디올이에요. 그 제품은 정말 내가 좀 풀 메이크업 했을 때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수분감이 조금 더 좋아요. 디올 거보다는. 내 얼굴이 좀 많이 건조하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커버가 디올만큼 되지는 않는데 촉촉한 느낌은 더 하고,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샤프처럼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고, 이게 그냥 좀 간편하게 아침에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제품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내 얼굴에 좀 밝혀주고 싶은 이렇게 바르고, 다가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밝은 색상의 컨실러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항상 손님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컨실러를 바르실 때 무조건 되게 밝은 컬러, 내 파운데이션보다 뭐 한 단계 높아야 된다 이렇게 쓰시는 게 대부분인데, 기미를 좀 가리고 싶다 이럴 때는 너무 밝은 컬러를 쓰시잖아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잿빛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회색빛으로. 그거는 진짜 안 바르니만도 못하고, 제가 여기 이제 하와이 로컬 분들,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화장을 해드릴 때 항상 초월로 기미가 엄청 많으세요. 그런 기미를 가리고 싶으면은 내 파운데이션보다는 어두운 컬러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딱 커버가 되는 느낌이지, 그게 아니면 되게 꼴보기 싫은 그런 컬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다크서클이나 아주 어두운 그런 갈색깔이 그런 거를 보일 때는 주로 컬러를 바르면 그게 이제 핑크빛,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회색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피치 컬러가 있어요. 오렌지, 약간 셀맨보다 더 어두운 핑크 쪽 아니라 그런 쪽을 바르시는 게 이제 컬러 코렉팅도 되고 가려지는 것도 더 자연스럽게 가려지거든요. 혹시 기미나 이런 게 고민 있으신데 좀 커버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분 계시면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컬러도 약간 좀 피치빛이 많이 나는 그런 컬러예요. 쿠션도 그렇고 컨실러도 그렇고 이제 한국 제품을 못 보여드리는 게 베이스 제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못 해보는데 제가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쿠션이랑 컨실러는 제가 지금 외제를 썼고요. 모공 때문에 요즘에 정말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이 정도 화장하시고 좀 필요하신 부분이 가지고 계신 이런 세팅 파우더 이런 걸로 되게 지성이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광라면은 좀 꼴보기 싫은 데 있잖아요. 코 옆에, 그러니까 내가 모공에 신경 쓰이는 이런 부분에다가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쉐딩은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많이 추천드리고요. 요즘에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어떤 한 분이 이런 걸 남겨주신 거예요. 피부는 좋아 보이는데 하관이 처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가지고 나도 아는데 누가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하면은 조금 섭섭하잖아요. 약간 좀 처지는 부분이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데를 조금 더 쉐딩을 주시면은 된다. 제가 댓글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처지는 나이니깐요, 이렇게 썼어요. 당연히 뭐 모르시겠지만 처지는 나이 맞잖아요. 한국 나이로 46세면은 또 처지고도 남을 나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돼요. 그거를 보자마자 바로 서울이 가고 싶어졌어요. 여기 하와이 시골이라 막 이런 거 할 데도 없고 오지게 비싸기만 비싸고, 그래서 그걸 본 순간 오빠, 아니 언니, 나 서울 가고 싶어요. 아무튼 서울 가서 뭐라도 좀 받고 싶어요. 땡기든지 뭐 레이저를 맞든지. 만약에 저도 서울 살고 있으면, 한국 살고 있으면은 저도 좀 뻔질나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못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의 좀 넉대대한 이 콧볼을 줄여주는 걸로, 이 제품은 이제 칼라그램 제품이고요. 제가 즐겨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와, 진짜 화장으로 성형이 가능하구나 이제 느껴지거든요. 부드럽게 잘 발리고 뒤에 요걸로 블렌딩 잘 해주신 다음에, 근데 이 코 쉐이딩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컬러가 잘 표가 안 나요, 저한테. 요즘에 저는 이제 다른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알마니 제품이고 리퀴드 타입의 컨투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가 저한테 조금 더 성형이 빡된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아무튼 그 스틱 쉐이딩으로 해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두운 컬러로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여기 앞에 아까도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하면서 해서 그렇지 빨리빨리 하면은 진짜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여기에 이 밝은 컬러에 이런 파우더가 있어요. 콧대를 조금 더 세워줄 수 있고, 근데 대신에 이거는 이제 광택감이 없어가지고 기호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조금 밝은 컬러 조금 더 얹어주셔도 되고, 같은 컬러를 가지고 여기 눈썹 밑에 하이라이트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힌스의 트루 디멘션 글로우 치크라는 거고, 블러셔 역시도 이제 한국 제품이 많이 없어요. 그럼 어디선가 보고 되게 괜찮아 보여가지고 샀었던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블러셔만큼이나 이제 하이라이터도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 하이라이터만 이렇게 쫙 보여드린 그런 영상도 보여드렸고, 아침에 블러셔 따로, 하이라이터 따로, 막 이런 풀 메이크업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좀 은은한 좀 광채가 나는 그런 블러셔예요. 롬앤 뭐 이런 거 이렇게 완전 매트 타입의 이런 블러셔는 몇 개 있어요. 근데 40대 이상 분들에게는 약간의 좀 쉬머한 느낌을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 조금 좀 화사한 느낌이 들고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는 지금 하이라이터 따로 바를 시간이 없으니까 블러셔를 선택하실 때 강택감이 있는 그런 포뮬라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양 조절 언제나 중요한 게, 다 잘해놓고 나서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또 막 고구마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정말 살짝 좀 이렇게 광이 좀 나죠. 요즘에 유행이 이렇게 약간 눈 밑에 막 하는, 어린 친구들 눈 밑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도 좀 따라해보긴 했는데, 나이에 맞게 이런 말 쓰기는 싫은데, 검은 눈동자 여기에서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 이 바깥쪽으로, 그리고 약간 조금 사선이 되게, 이게 제일 좀 클래식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좀 리프팅의 효과도 있고, 얼굴이 너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은은한 광도 나고 하이라이터 따로 안 써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게요. 뭐 디올 립을 특히 많이 좋아는 하는데, 또 오늘의 미션에 맞게 이제 한국 제품으로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샀었던 한국 제품이거든요. 이건 제가 일본에 가서 산 거긴 한데, 힌스라는 제품이고, 아 이게 같은 거네. 이렇게 같은 회사네요, 얘네가. 근데 얘는 발라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게, 연령대가 있으신 분일수록 안 지워지는 거 없냐고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어머님들이 그렇게 안 지워지는 거를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안 지워지면은 조금 매트해요. 촉촉한 제품은 좀 잘 지워져요. 제가 디올 제품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촉촉한 거는 아무래도 잘 지워진다. 그런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이제 그냥 산 거였는데, 촉촉한 거, 립 오일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광이 아닌데, 그런 적절한 광이 나고, 제일 좋았던 게 이게 스테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착색이 돼가지고 틴트더라고요. 뭔가 좀 더 차분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매트 립스틱을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아침에 막 바쁜데 공들여가지고 바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선 바르기 쉽고 입술이 좀 편안한 게 이제 이런 글로우 타입 이런 게 좋으니까, 디올 제품 쓰지 말라고 안 하셨으면 제가 디올 거를 또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제품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컬러도 좀 사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되게 많지 않나요? 다 사보고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립까지 해서 향은 이제 완성을 했고요. 40대 직장인 메이크업 보여드리는데 좀 제 머리 컬러가 좀 많이 깨는 것 같은데, 머리는 좀 깨는데 좀 직장인처럼 보일까 싶어서 제가 옷은 한번 갈아입어 봤습니다. 하와이 살면 진짜 엄청나게 사람이 되게 캐주얼해지거든요. 또 그런 포멀한 그런 옷이 진짜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옷을 갈아입으니까 약간 좀 직장인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런 루틴 중에서 이제 생략하실 수 있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그거는 각자 갖고 있는 이제 피부 상태도 다르고, 또 이제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각자 또 눈 모양도 각자 다르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 처음 찍을 때부터 이제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던 거는 이제 깔끔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으로 가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해본 거고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썽이 안 차요. 지금 뭐를 더 하고 싶고 이것도 더 하고 싶고 이런데, 중년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과하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또 보시는 분에 따라 저것도 과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또 이거는 제일 신경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피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눈썹, 그리고 이제 약간의 생기를 주는 거, 그거는 이제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해도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고 이런 느낌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미션을 주신 저의 소중한 구독자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만족하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궁금한 제품 이런 거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또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영상을 모공 파우더만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이제 특히 또 40대 이상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공만 이렇게 잘 가려도 훨씬 영해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나오면 그것도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의 또래 친구분들 그리고 언니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